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2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이번주 경마가 지나면 명절 휴장을 하게 됩니다. 명절 휴장을 앞둔 경마일인데요. 9월 접어들면서 지금 9월 첫주 그리고 9월 3주 첫주와 3주차를 아주 대성을 거뒀습니다. 2주차까지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면 9월 경마는 거의 싹쓸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쨌든 9월 첫주차 3주차 좋은 결과를 올리면서 지금 9월 4주차 경마를 맞이하게 되는데, 명절 앞두고 있는 경마 주간인 만큼 좀 더 한 경주 집중하면서 매 경주 승부와 같은 그러한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좀 줄어들었어요. 제주 경마가 줄어들면서 금요 경마가 부산이 10개 경주입니다. 그리고 토요 경마도 서울이 12개 경주고요. 일요 경마는 서울이 11개 경주입니다. 자, 이 제주가 줄어들고 부산과 서울의 경마 수가 늘어났다는 점, 요즘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경마의 전체적인 흐름이 혼전 구도가 많아요. 강축이 서 있는 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편성 좋아라 합니다. 그런 만큼 금요 경마도 좋은 결과를 한번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경주 1경주는 2세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2세 마필들 3번 금화 디스팅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데뷔전 3위를 차지했어요. 데뷔전 3위를 차지했는데 순발력도 없는 마필도 아니고요. 지구력도 괜찮은 마필이고 앞뒤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 만큼 출발지가 안쪽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데뷔전보다는 안쪽으로 내려온 출발지. 직전은 9번 게이트, 이번은 3번 게이트입니다. 기승기수도 믿음직스럽고요.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번에는 충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금화 디스팅션을 중심에 놓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과 11번 6번 논스톱 듀티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인기를 좀 모을 테고요. 10번 러닝터리 역시 순발력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스트라이크 존 인기를 모을 텐데, 러닝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번 논스톱 듀티와 선두권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주행심사를 순발력 발휘하면서 1분 1초대로 주파를 냈습니다. 라스트 활용이 13초 1, 3활용 타임도 상당히 여유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뒤가 다 있는 마필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자,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또 격돌을 하게 된다면 주행심사처럼 편하게 선행을 못하고 6번 논스톱 듀티와 논스톱 듀티의 순발력은 어지간해서는 선행을 넘겨주지 않을 수준이에요. 첫 활용이 13초 3이 나옵니다.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타임이면 웬만하면 선행 안 뺏기죠. 웬만하면 선행 안 뺏깁니다. 이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서 러닝터리가 힘을 쓴다면 러닝터리가 종반에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러닝트리는 넘어서야 될 벽이 너무 높다 라는 판단이에요. 자, 반면 스트라이크 존은 첫 번째 주행심사를 통해서 보여준 경주력보다 이 실전을 통해서 보여준 경주력이 한결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기록 자체도 그렇고 경주력도 편하게 풀어갔을 때보다 오히려 좀 어렵게 구미에서 외곽에서 이렇게 풀면서 보여준 경주력이 상당히 위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주력 자체는 합격점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주행심사에서도 보듯이 출발 능력도 나쁘지 않다. 조금 더 차분하게 이성계 기수가 스타트를 해준다면
뭐 선두권 물고 들어가서 이때처럼 어려운 전개가 아니고 좀 깔끔한 전개를 풀어준다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날 전개는 좀 출발도 안 좋았고 좀 샌드위치 당하면서 진로가 막히면서 좀 압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그렇게 따지자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6번, 10번보다는 11번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더 기대치가 높다 라는 판단입니다. 앞선을 일단 뭐 경주 땡 하면은 6번하고 10번이 앞에 나갈 거예요. 6번, 10번이 6번, 10번 앞에 쭉 나가고 뭐 3번 여기에 또 뭐 중간에 포지션 할 마필들이 있고 여기에 외곽에서 아마 11번에 올라올 겁니다. 이 두 마필 결승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계속 비비다가 직선주로 한 200m 남겨두고 그럼이 서서히 무뎌지면 치고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6번과 10번은 공략권에서는 좀 약하게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 가운데 이변 가능한 1번 럭키로드. 이 마필은 주행심사보다는 새벽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마필입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좋아졌고 발뻗음이 시원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복병 역할 가능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배당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7번 국대 히어로. 국대 히어로는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마필인데 일단 뭐 주행심사를 통해서 출발은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직선주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위력이 있죠. 라스트 활용이 12초 3이에요. 3활용 타임이 36초대가 나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종반 힘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6번과 10번 앞선이 무너진다면 날라오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국대 히어로입니다. 국대 히어로의 종반 한발. 최은경 기수가 또 추임 마필들 잘 타죠. 자, 그리고 또 한 대 이변마 심플 여글이란 마필입니다. 심플 여글. 자, 이 마필도 뭐 데뷔전은 출전이 제외됐습니다. 윤성하는 과정에서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요. 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 경주를 준비한 훈련 내용이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났던 마필입니다. 훈련은 좋은데 주행심사는 왜 이렇게 바닥일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지금 출전이 한 주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1경주는 19조 김영관 마방의 3번 금화 디스팅션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3번을 축으로 11번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선두권 나갈 6번, 10번 두 마필 경합으로 인해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가 편하게 가고 한두가 아예 비비지 않고 빠져버리면 여기서 그냥 버텨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10번이 쭉 넘어가 버리고 6번이 땡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까지 뭐 예단할 수는 없죠. 어차피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추리를 해볼 때 6번, 10번은 불안하다.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안고 간다면 안쪽에 있는 6번 선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6번을 그나마 걸치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두 마필 외에 말씀드렸던 뭐 7번 국대 히어로 그리고 다코스 1번과 9번 이변 가능한 마필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자, 이번 경주는 3번 11번 선두권에서 살아남는다면 6번 정도 그리고 7번 국대 클래스가 도전이 가능권이고요. 다크호스 1번과 9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 금요경마 첫 번째 선택. 여기서 금요경마에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자금을 좀 불려놓고 금요경마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경주의 중심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라이즈 더 스론. 자, 직전 경주 입상을 해내는 과정에서 출발 능력 좋았고요. 뭐 종반 3화롱 타임이나 라스트 화롱 타임이 상당히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레이스를 앞선에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끝걸음까지 유지를 하는 구간 타임이 나와주기 때문에 라이즈 스론 1번 게이트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입상이 가능할 것이다. 뭐 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강력한 상대 황금성, 역시 데뷔전 바로 입상한 마필이에요. 이 황금성을 판단하는 게 관건입니다. 직전처럼 발주가 매끄럽지 않다면 불안해요. 그런데 이 마필은 주행심사를 통해서 매끄러운 발주 능력을 과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직전의 발주가 다는 아니에요. 다만 외곽으로 밀려있는 이 출발지, 전개, 이러한 부분이 황금성으로서는 이번 경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신천 퍼스트 앞뒤가 다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6번 다이아그릿. 다이아그릿은 뭐 데뷔전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주행심사 시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14초 한 초반대 정도가 나오는데 라스트가 좋아요. 올라오는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올라오는 힘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다이아그릿 가능권입니다. 매직 블루핀. 매직 블루핀은 마체가 좀 얇아서 뭐 한 순위권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이즈로는 한 3, 4위권 정도 봅니다. 잘해야. 그래서 입상권 1, 2위권 도전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만 뭐 3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더풀 체로키. 원더풀 체로키가 주행심사를 좀 많이 치렀어요. 10월달, 11월달. 자, 여기까지는 2022년입니다. 그리고 1년을 쉬었다 나와서 올해 8월달에 주행심사를 치르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거의 말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말의 틀이 좀 난다. 그 변화는 체중이 빠지면서 일궈진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체중이 빠지면서 이렇게 그름이 나와주려면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마필은 지금 3세 하반기의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3세 하반기의 데뷔전을 맞이하면서 일단 그동안 들어갔던 사료값 빨리빨리 뽑아내려면 데뷔전부터 강공이 예상된다 라는 판단이고, 훈련 시의 그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퓨어댄스가 역시 이번 경주 강력한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죠. 데뷔전에서 좋은 타임을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살짝 뭐 타임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주 내용은 구간 타임도 나쁘지 않다. 끝걸음이 좀 보강되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측면들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타이트한 병합 훈련을 많이 소화를 했거든요. 솔레다드, 뭐 4등급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 등 그럼을 늘려놨기 때문에 퓨어댄스로서는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도전 세력이 많아요. 라이즈 스톤은 믿겠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있는 11번 황금성은 못 믿겠다. 바로 여기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거론해 드렸던 마필들 가운데 압축해서 여기서 자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승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다음은 삼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산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등급 13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죠. 외곽에 있어요. 12번 판타스틱 드림. 이 판타스틱 드림이 직전 경주 첫 입상을 일궈냈는데 직선으로 올라오는 힘이 괜찮았거든요. 뒷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경주거리 1300 그리고 약한 편성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는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상대로 11번 석세스 플라잉이 꼽히고 있죠. 석세스 플라잉은 재금 받고 나옵니다. 1월달 뛰고 7개월을 쉬었다가 복귀전을 맞이했는데요. 자, 직전 복귀전에서 선행을 갑니다. 앞에 갔다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가 1400.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좀 줄었죠. 1300. 1300이기 때문에 뭐 직전만큼 뛰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추입 성향의 판타스틱 드림 그리고 선행 성향의 석세스 프라임. 자, 이러한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 마필들 동반 입상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번 3경주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고한수를 노리고 들어갑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관리마를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예요. 외곽에 있는 12자라나 동반 입상은 쉽지 않다. 일단 두마필의 인기마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렸는데 두마필의 동반 입상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략 대상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 퀸 오브 조이. 이 퀸 오브 조이도 인기 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는 복병감이죠. 복병감인데요. 4월 달에 입상을 한 전적이 있어요. 1300에서 김혜승 기수가 고삐를 잡고 멋지게 추입을 해냈죠. 그리고 공백을 거치고 복귀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현 등급 그리고 1300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최강 총알 밸런스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발바꿈도 그렇고 근데 힘이 좋아요. 끌고 나가려는 힘, 투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최강 총알은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경주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마필들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제 관리마를 놓고 이번 경주 관리마를 놓고 들어가는 배당 추천 경주입니다. 3경주 금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는 카론 투데이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죠. 데뷔전을 우승, 직전 경주 승급전 바로 준우승, 5등급 올라오자마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좀 늘렸어요. 1300. 뭐 글에 대한 부담감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따라가서 보이는 끈기, 지구력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1300은 뭐 큰 문제 없어 보인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카론 투데이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강축은 아니에요. 확실한 100% 강축이라고 보기에는
글에 대한 적응력, 이러한 측면들이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유력한 입상 후보죠.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부터 1번 삼바 스텝, 단독 선행이죠. 이날 삼바 스텝 놓고 리치 카우보이에 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었던 기분 좋은 마필인데 승급전은 고전했습니다.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근데 이번에는 적정거리인 1300이에요. 1300을 아주 시원하게 돌았던 전적이 있는 만큼 1번 게이트의 삼바 스텝이라면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물론 선행 견제 들어올 마필이 몇 두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공략권에 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퍼플 망고도 가능권입니다만 조금은 덜 보고 싶고, 4번 로드 투 썬더. 자, 이 로드 투 썬더가 우승을 거두고 두 번의 성급전을 치렀습니다.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이 좋아요. 조금 더 성장하리라 판단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했다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주 큰 배당만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5번 남도 1등. 다코스입니다만 이날 경주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1300 이 정도만 소화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남도 1등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 9번 웨이팅 포유, 많은 주목을 받을 인기 마필이고, 11번 다모아, 역시 직전 우승을 거두는 경주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외곽이에요. 전개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 카론 투데이. 카론 투데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마필이 있네요. 7번 해랑이슬. 해랑이슬이 이번 경주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거든요. 해랑이슬은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 일단 6등급에서 계속해서 경주를 치러왔는데 입상 4위, 3위, 그리고 입상이에요. 입상하는 경주마다 내용이 좋아요. 선입, 있는 선행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 좋았고 아쉽고, 좋았고 아쉬워요. 경쟁력, 이 마필은 승급하자마자 바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력을 그동안 보여왔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해랑이슬은 경쟁력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카론 투데이, 9번 웨이팅 포유가 많은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은 방어권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말씀드렸던 해랑이슬을 좀 강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전 세력으로 1번 삼바 스텝, 4번 로드 투 썬더까지는 반드시 좀 안고 갔으면 합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금요 부산 5경주입니다. 5등급 12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5번 한강 클래스.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이세마 루키 스테이크스에 출전했다가 순위권을 맴돌았습니다만 이 마필의 강점은 선행이죠. 선두력입니다. 직전 선행을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권을 지켜냈습니다. 이 마필은 앞으로 거리가 늘고 편성에 따라서 아마도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변화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에요. 머스킷맨 자마로서 일단 혈통적으로도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한강 클래스는 이번 경주 인정해야 될 강축 마필입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범한 골드가 구자권에서 돋보이는 마필입니다. 500kg대, 500 중반대죠. 500한 30kg대, 20kg 후반대 이렇게 나가는 체중을 자랑하는 마필인데 순발력의 강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선두력 발휘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강 클래스가 선행하고 그 뒷선을 바로 따라붙는 전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한강 클래스가 쭉 뽑아주고 범한 골드의 사이에 5번과 4번 사이에 들어올 마필들이 많아요. 범한 골드가 직선으로 폭발력이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범한 골드는 전개상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라는 판단이에요. 한강 클래스가 레이스를 좀 천천히 끌어가 준다면 범한 골드가 바짝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는데 쭉 뽑아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포지션을 하는 마필들이 있다. 그래서 4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직선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너가 최고. 이 너가 최고만 해도 순발력에서 범한 최고에게 밀리질 않아요. 범한 골드에게. 매직 스위티도 있고. 범한 골드로서는 자리를 못 잡을 이유가 많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빨라요. 골든 썬더볼트도 순발력이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중속이 좋아요. 밀고 나오면 바로 선두권으로 치고 나올 수 있고 이 마필은 무엇보다 폭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범한 골드하고 비슷한 포지션을 따라가도 3번이 우세. 범한 골드보다 뒤에 따라가도 3번이 우세. 어지간한 격차는 역전해낼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무르. 역시 직전 경주 종반 뚝심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해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관심이 가고요. 특히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를 펼쳤거든요. 인기 순위에서는 뒤로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살펴봐야 될 마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히든 찰리. 자, 이 제가 관심을 좀 오랜 기간 두고 있는 마필인데 언제쯤 이 관심에 보답을 해줄지. 분명 지금 훈련 시의 걸음은 매력이 있거든요. 투지라든지 스피드감 좋아요. 근데 이 마필은 약간 나대는 경향이 있어요. 힘 한 배가 좀 쉽지 않고 까탈스러운 일면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조금 걸음이 덜 나옵니다. 그러한 점 등을 좀 깔끔하게 풀리는 전개가 나왔을 때 이변을 한번 안겨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요. 이 판타스틱 타임도 1400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승급전 바로 3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데 직전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바닥을 쳤어요. 외곽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자폭하다시피 했습니다. 윤영석 기수가 차분하게 직전보다 감량 이점도 조금 있는 만큼 따라가는 전개가 나와준다면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넘버원 픽. 넘버원 픽이 외곽에서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워낙 뛰어나요. 이 마필도 힘이 워낙 좋습니다. 스피드가 좋아요. 감아서 덮치는 그러한 전개를 아주 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라 하더라도 또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이 버티고 있습니다. 5번 한강 클래스. 여기에 도전 세력 중에서도 11번 넘버원 픽이 폭발력이 워낙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인기를 모을 4번은 제가 힘들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3번 골든 썬더볼트, 1번 너가 최고, 6번 아무르, 8번 히든 찰리, 이런 마필들은 이변 가능한 마필로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부산 6경주입니다. 자, 6라운드 금요 세 번째 선택입니다. 강하게 한번 붙어봐야죠. 힘을 한번 실어봐야 됩니다. 자, 이종훈 마주의 두마필이 일단 관심을 좀 끌어요. 이종훈 마주의 두마필 석세스 프런트, 바쿠스 1번과 5번 1번과 5번 두마필이 이종훈 마주의 마필인데 두마필 모두 입상권이죠. 그리고 4번 서기축제와 함께 인기 3강입니다. 이번 경주 5번 4번 1번 인기를 모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이 최소한 두마필을 부르뜨려야 승부가 됩니다. 저는 일단 4는 꺾었습니다. 4를 꺾었어요. 5번과 1번 이 두마필에 대한 판단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4번 서기축제는 꺾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꺾느냐? 직전 경주 서기축제가 선입권 가담하면서 직선주로 끈기를 발휘하는 경주력 봤는데요. 구간 타임으로 봐도 그렇게 미력적인 타임으로 보기 힘들고, 포와주로에서 나온 기록이라면 타임 자체도 그렇게 좋은 타임도 아니고, 모로를 이겼는데 모로, 남양볼트 다 현등급에서 좀 밋밋한 전력이거든요. 서기축제, 직전 경주의 서기축제 모습, 경쟁력을 이어가기에, 연투를 기대하기엔 2% 부족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4는 꺾었어요. 자, 도전 세력 가운데 눈길을 끄는 제 관심 마필은 일단 밀크데이도 있습니다. 후사이치의 밀크데이, 제가 최근에 배당으로 잡아드렸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바로 9월 첫 주였죠. 후사이치의 밀크데이 배당으로 제가 잡아드린 바 있는데, 밀크데이가 또 될 수 있어요. 직전 경주 우연? 아닙니다. 이때 경주 내용을 보면요, 거의 자력으로 올라왔어요. 이 마필은 중장거리에는 분명히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고,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거든요. 이번에 또 인기를 안 모아요. 또 배당입니다. 들어오면. 자, 10번 다이아 스피릿. 다이아 스피릿 인기를 어느 정도는 몰 마필이죠. 직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 (16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다이아 스피릿이 흐름이 확 좋아졌어요. 물론 원래 추입을 주무기로 하는, 힘을 주무기로 하는 마필이긴 한데, 그 힘이 1600을 뛰니까 이제 좀 제대로 뛰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이아 스피릿 이번에도 훈련 시에 상대를 압도하면서 길게 가는 그름 상당히 좋았거든요. 스타파크라는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자, 공교롭게도 후사이치가 이제 비교 기준이 되겠는데, 후사이치를 비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 차이의 접전을 펼쳤던 밀크데이가 3마신 차이를 보였던 다이아 스피릿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듯도 보입니다. 그림상으로는. 하지만 4세 같은 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5전을 소화한 밀크데이보다 9전을 소화한 다이아 스피릿이 앞으로 변화폭이 더 클 거예요. 뛸 만큼 뛰고 그름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다이아 스피릿은 경주 경험이 좀 부족한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아 스피릿이 변화를 더
보여줄 것이다. 이번에는 밀크데이보다 한결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4번을 꺾고 1번과 5번 중에 판단이 남긴 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 다이아 스피릿을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이번 경주 6라운드. 그럼 요 세 번째 선택으로 역시 화끈한 환수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부산 7경주 4등급 1800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5번 제타드림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1800을 어떻게 소화할까? 5등급에서 6등급에서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돼요. 우승 거두고 5등급 두 번의 경주 만에 또 4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1600 두 번째 도전 만에 우승을 거뒀어요. 선임력 좋고 뚝심 좋고 센탐토르하고 붙었는데 직선줄에서 두 마필이 박빙의 싸움을 쭉 좀 긴 거리 동안 했는데 제타드림이 이겼거든요. 근성도 좋다. 기대할 만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인기 순위에서 좀 밀려있어요. 이번 경주는 3번 스페셜 윈드 쪽에 좀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무등산하고 엮어서 승부 한방 1, 2 주력으로 적중을 시켜드는 바 있던 마필입니다. 자, 스페셜 윈드라는 마필도 좋은 마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놓고 때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선행, 선입 다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뭐 무시할 수 없고요. 이번 경주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또 인기 마필 6번 닥터 페로, 7번 원더풀 파일, 힘있는 마필들입니다. 닥터 페로도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이미 1800을 극복을 해냈다. 1800을 뛰어보자는 제타드림보다는 좀 유리한 여건은 있죠. 그래서 아마 닥터 페로가 조금 더 인기를 모으는 것 같아요. 제타드림보다는. 뭐 잠재력은 저는 오히려 제타드림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닥터 페로도 반드시 주목해야 될 마필이죠. 여기 또 19조 김영관마방의 원더풀 파일도 1800 우승을 하고 4등급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4등급에서 적응력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분명 더 뛰죠. 아마도 지금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 3번, 5번, 6번, 7번 이 안에서 끝날 것이다. 뭐 변수가 있다면 2번 그레이트 원이라는 마필도 그레이트 원 만만치 않은 경주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뭐 4등급에서 역시 금정이 끝난 마필이고요. 힘이 있는, 추임력이 좋은, 직전 편성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직전 강편성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 조금 뒤로 보는 이유는 나머지 마필들의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5번, 6번, 7번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변이 없을 것이다. 5번, 3번 저는 일단 이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6번, 7번 도전 세력으로 봅니다. 뭐 2번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환수를 감안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여기서 5마리 지금 거론을 했는데요. 최소한 2마리 정도는 지워야 환수가 나올 그러한 경주가 될 겁니다. 7경주였습니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5번 디스파이트 윈. 이번 경주는 좋은 마필이 2마리가 나와요. 데뷔전을 맞이하는
despite win, 카탈리나 마린, 이 데뷔전을 맞이하는 두 마필 상당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이세마들입니다. 뭐 뮤닝의 자마 despite win이 혈통적으로는 조금 더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카탈리나 마린의 주행 밸런스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주행시의 모습은 마체도 조금 작고 뭐 혈통적으로도 조금 덜 주목받는 그런 혈통입니다만 밸런스만큼은 카탈리나 마린이 오히려 despite win보다 좋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두 마필 모두 주목해야 될 신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기존 마필 중에서는 이번 정문 코빗 8번 벌교의 꿈, 이 두 마필이 이제 기존 마필 가운데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벌교의 꿈은 58입니다. 직전 56.5를 달고 정문 코빗에게 4분의 3마신 졌어요. 뭐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직전은 선행을 못 갔고 이번엔 선행을 갈 수 있죠. 직전보다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치고 나가면서 선행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전 선행을 방해했던 마필들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벌교의 꿈이 선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 같은데 58은 무겁다. 58의 벌교의 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겹다. 이 시네마 좋은 마필들이 막강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에서 빠른 추격에 나선다면 종반까지 버티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번 정문 코빗은 뭐 직전 경주 결과도 좋았을 뿐더러 뭐 이번 경주도 출발지가 안쪽으로 내려와 있고 연투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꾸준합니다. 2위, 3위, 4위 그리고 우승인데 항상 자기 기량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안정적인 스타트 타임도 가지고 있어요. 13초 8, 13초 7, 13초 6, 13초 9. 뭐 직전은 조금 늦었는데 안정적인 스타트 타임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선두권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 힘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정문 코빗 역시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블루스카이가 얼마나 정문 코빗을 좀 괴롭혀줄지 벌교의 꿈이죠. 벌교의 꿈을 좀 괴롭혀줄지 모르겠는데 벌교의 꿈은 얘가 죽여줘야 돼요. 블루스카이가 1번 그리고 8번 앞에서 두 마필이 딱 어깨를 나란히하고 한번 코너까지만 이렇게 견제를 해줘도 8번은 아마 58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23조죠. 나이스데이가 역시 단거리는 강점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날 우승한 이 모습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여기서 3위를 차지했고 여기 외곽에서 좀 고전했는데 뭐 이번에 다시 기술을 최시대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출발지도 직전보다는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능력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윌드 스타도 좋은 마필인데 컨디션이 아직 100%는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100%의 컨디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윌드 스타는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5번과 10번 이 좋은 마필들이 과연 5번과 10번 좋은 마필들이 왔는데 일단 금정이 필요하죠. 금정된 2번 정문 코빗 2번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략 일단 금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도전 세력 중에서는 9번 나이스데이가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이 네 마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네 마필 뭐 복병권으로 다크호스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6번 닥터 파라오 정도가 있는데 이 마필은 조금 더 내용 확인 좀 필요하고요. 분석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정문 코빗, 나이스데이 이 기존의 두 마필이 잠재력이 출중한 디스파이트 윈 그리고 카탈리나 마린
요 투마필과 함께 이번 경주 좋은 결과를 한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8번 벌교의 꿈은 블루스카이와 1번 게이트의 블루스카이와 경합을 하면서 부러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2번, 5번, 10번 그리고 9번 네 마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2번과 9번 두 마필 그리고 시네마 5번과 10번 두 마필이 돋보이는 경주입니다.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9라운드는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금요 메인입니다. 9라운드. 이번 경주는 1번 매직클래스 좋은 마필이죠. 매직클래스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그래핀 레월드 직전 경주 여유있게 우승을 거두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매직클래스 승급전 3위를 왔던 매직클래스와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는 그래핀 레월드 최저 배당을 형성할 이 두 마필 가운데 한두를 꺾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매직클래스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무게를 두고 있다. 내용 확보가 되고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매직클래스의 기량이 1번 게이트라면 저는 그래핀 레월드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전 세력 정문 드래곤 썬더킹 컬러풀 윈드 골든 원더풀 페이거부터는 인기 마필이죠. 인기를 모을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페이거 그리고 황후 대장군 도전 가능권입니다. 가능권이 많아요. 가능권이 많습니다만 압축하면서 이번 경주 그리고 인기를 모을 9번 그래핀 레월드를 꺾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경주는 충분히 환수가 나와줄 경주로서 적중 자신도 있고 여기에 놓을 마필들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메인으로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그래핀 레월드 매직클래스 9번 그래핀 레월드를 한번 꺾어버리고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라스트 10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 이번 경주는 3번 상승보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좋은 마필이죠. 이 마필 가지고 제가 여기 다 승부를 해드렸고요. 여기도 승부로 붙었다가 깨졌네요.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승보이 좋아하고 이 마필의 사이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마필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 좀 더 주목하는 마필은 역전 명수입니다. 역전 명수. 직전 경주도 역전 명수 좋은 결과를 안겨줬던 당시 이제 럭키스틱을 놓고 승부를 들어가면서 적중으로 잡아들였던
마필입니다. 이 역전 명수라인 마필의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왜 그렇게 인기를 안 모았는지 저는 이유를 당치 알 수가 없어요. 덕분에 좋은 배당을 잡아드렸죠. 덕분에 좋은 배당을 잡아냈는데 어쨌든 이 역전 명수가 이날부터 입상을 했는데 사실 이날 훈련 과정에서 파행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 파행이라는 게 약간 전원 정도거든요. 파행기를 보이면서 당일까지 파행기를 보이면서 입상한 마필들도 예전에 곧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전 성적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이 파행기를 보인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 파행이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2등급 씹어먹을 수 있는 마필이다. 사이즈가 된다. 바로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의 주인공은 역전 명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전 명수를 중심으로 마지막 선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9번을 놓고 압축할 마필 몇도 없어요. 깔끔한 정리 가능합니다. 금요 마지막 선택. 자, 금요 10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가 좀 많이 있죠. 축도 불안한 레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금요 경마는 좀 배당이 나올 거예요. 그러한 점을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매 경주 강하게 들어가는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중배당을 노리면서, 중고배당을 노리면서 분산 공략을 하는 그러한 배팅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다. 재배당 한 방에 힘을 실어서 때릴 만한 경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이 좀 나올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금요 경마를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더 연구하러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